현대시 좀 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참고로 말하면 나는 지금 시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컨셉 중심으로 텍스트 보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답을 보고 그 구역을 체크한 게 아니라 컨셉에 따라서 텍스트를 먼저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역들은 최소한 이제 봐둬야 된다, 포착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오른편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문제부터 보든 텍스트 그다음 나중에 보든 뭐 텍스트부터 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들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즉 문제풀이 순서는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시적 화자 시적 대상에 따른 정서가 상수라고 했잖아. 그리고 처지 상황이 변수고 그 정서의 기준은 지향성이었다. 이 말을 했었어요. 자, 여기 가에 꽃에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 제목이 꽃이야. 대체적으로 제목의 시적 대상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잖아. 시적 화자 시적 대상을 꼭 의식하라는 거지. 내 목숨은 시적인 화자 표면에 드러나 있고, 자 그리고 나온 김에 꽃 라인을 따라가면 꽃맹아리, 꽃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니까 기다리나니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시적인 화자에 이 꽃에 대한 지향성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하면서 지향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요. 절대 시는 상상하지 말고 연상해라. 참고로 여기 나비라는 시가 나왔는데 나비를 꽃과 관련해서 생각해봐. 가까운 소재잖아. 이게 시어 선택 계열화시키는 연습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신경 써주길 바래요. 자, 나도 제목이 누룩이야. 거기에 역시 밑줄 쳐 있어. 알겠느냐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우는 울음. 내가 박스 친 이유는 자 울고 아래쪽에 가슴 울림. 뭔가 이미지가 비슷하죠. 이미지가. 자, 그리고 여기가 또 재밌는 구역이야. 자, 무릎팍 으깨조도라는 식구가 있는데 이제 오른편 보게 되면 사고사가 부서지는, 으깨지고 부서지는 뭔가 연관성 있죠 보이지 않아요? 무릎팍 으깨지는, 부서지는. 그래서 비유 연관성 신경 써라. 이게 시어 식구 계열화의 기본이다. 이걸 통해서 환기되는 정서를 포착할 줄 알아야 된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정서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이미지 중심이 되어 있는 시일 때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도 봐. 지가 죽어. 이건 누룩일 텐데 죽어라는 시가 나오잖아. 그리고 아래쪽에 죽음 이렇게 나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덩달아서 함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앞서서 여럿이서도 이렇게 이 시어와 관련되는 걸 거야. 그리고 여기도 재밌지. 해가 쏘면 뜨나니라는 시가 나온단 말이야. 한번 연결시켜봐요. 해 솟는다, 해 뜬다. 관련성이 있지, 연관성이 있지. 요 구역이 시적인 화자가 노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겠죠. 이거는 춤이 되고 기쁨도 되고 이렇게 한다. 자, 다시 상수는 시적 화자 시적 대상이야. 변수는 처지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변수라고 여기다 놓은 이유는 이건 약간 저울추 같아요. 무게에 따라서 이동을 하거든, 좌우로. 다른 말하면 시적인 화자의 처지 상황이 중심이 될 때가 있고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의 처지 상황을 중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동적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시적 대상을 통해서 정서가 환기되잖아. 그래서 선택지가 가끔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자연물과 사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그러니까 대상은 정서를 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요소니까 상수라고 써놓은 거지. 근데 처지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리고 좀 유동적이야. 얘는 시적 화자 쪽 무게중심이 있을 때가 있고 시적 대상 쪽에 무게중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얘는 나비와 광장 쪽인데 바로 무게중심이 있는 시적 대상 나비와 광장 쪽에 있는 텍스트가 돼요. 자, 일단 활주로 시작해서 흰나비 대상에 관련되는 거 하나 나오고 아래쪽에 밑줄 친 광장 제목에 관련되는 게 박스톱 쳐 있잖아. 자, 그리고 흰나비는 국어본데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여기서는 이게 설명하지 않은데 말 나온 김에 보면 마지막 연을 보면
그거는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일으키는 차이가 있죠. 여기서 1연에서는 잊어버렸는데 종점을 향하여 목표가 있잖아 여기는. 자 그리고 피 묻은 육체 파편, 이게 또 의미심장한 구절인데 뭐 본 김에 결론적으로 따라가 보면 자 피가 묻었어, 육체 파편이야. 그러면 육체 파편, 피 묻고 죽음 한게 되는 묘지, 그러다가 이지러진 육체의 파편, 이지러진 이런 이미지. 자 그리고 이연에서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 자 없는 허망, 이걸 봐봐. 그게 또 마지막에 보면 승천하여 버린, 승천했다고 한다면 현재 여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물도 없는 허망한 이렇게 관련이 돼.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마지막에서는 가야 될 종점을 향하여 날고 있는 흰나비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연에서 바다라는 시어가 나오는데 바닥 때문에 해안, 조수 이런 시어들이 선택됐을 거야. 그 위에 이래는 활주로도 나왔지만 활주로하면 제트기 비행기랑 관련성이 크잖아. 그리고 푸르른 활주로 이렇게 나가지. 근데 시적인 화자가 볼 때 나비에게 지금 아름다운 영토, 화려한 희망 아직 몰라. 그냥 기다리고 있는, 피고 있는 추측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목표를, 종점을 향해 가는 흰나비가 표현되어 있어. 나에서는 이견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이런 식구가 있는데 제목이 민들레꽃이야. 근데 밑줄 친 니은 문제가 있네. 그 옆에 보니까 바로 내 자리 이런 식구가 나와요. 그럼 이게 이연에서 주어진 한계 그 안일 거란 말이야. 바로 내 자리. 바로 윗 구절도 보면 잡초 속 이러잖아. 속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연에서의 주어진 한계는 바로 내 자리에 연결될 거고 그거는 민들레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거기에서 다음이면 열심히라고 하는 시어가 이제 반복되는데 이거는 전력을 다해라고 하는 이론과 또 통하는 구절일 거예요. 전력을 다해, 열심히 아주 노랗게 피어선 민들레. 그리고 마지막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자, 다시 말한다. 시적인 화자가 시적 대상 민들레꽃을 얘기하는데 시적인 화자는 시적 대상의 처지 상황을 더 중요하게 무게중심을 두고 자기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헛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네거티브할 이유가 없잖아. 좋은 꿈 아니냐 그러잖아. 뒤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시어 식구는 외우면 안 돼요. 텍스트에서 포착돼야 되는 거지. 뭐 다른 텍스트에서 봤다 대체로 이런 뜻을 갖는 시어들이더라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나중에 큰일이 날 수 있어요. 그다음 다시 시적 대상은 사물이나 자연물 등등이 사용돼. 그리고 시적인 화자는 자신을 시적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시적인 화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시적 대상은 시적인 화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다 같은 경우에 제목이 그 방인데 미추친 기억 그 방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봐요.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여기서 바꾸다는 건 혁명과 관련되는 거겠지. 근데 그 방의 벽, 그 방의 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시적인 화자는 이제 나의 가슴은 메말랐다. 나는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시 혁명 바꾸는 거, 근데 방만 바꿨다. 이건 안 됐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가 중요해. 실망의 가벼움,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시어 식구 외우지 말랬잖아. 자, 실망 가벼움, 실망 안 좋은 건데 버리는 건가? 그 뒤를 보니까 아니잖아. 재산은 갖는 거잖아. 그럼 실망을 버리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네거티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이 또 준비한다. 여기서 반복되는 걸 봐봐. 자, 제목에 나타나 있는 방도 없어, 낙서 로스트, 기대도 없어, 노래도 로스트, 가벼움도 없어. 그런데 시적인 화자 마지막 연에서 풍성하대. 오히려 풍성하대. 이게 잃어버렸지만 풍성하대. 그러니까 시어는 외우면 안 된다고. 잃어버렸는데 풍성하고 뒤에 기쁘대. 이 시적인 화자는 정서 표면에 표출되죠. 자, 그리고 이 나 텍스트 같은 경우가 10월 19 계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텍스트예요. 정서가 표면적이지 않아요. 이미지 중심의 텍스트야. 이런 게 쉽지 않아. 어려워요. 자, 봐. 내 보여주리라. 이건 나타나 있죠. 지향성. 그럼 뭘 보여줄 거냐?
달빛, 한 그림자. 근데 내 생각해온 건 모두 무엇인가? 그러니까 의문을 갖잖아. 직접적인 정서는 아직 안 보여요. 잘 지향성만 보이지. 그러다가 친구 나오고 이제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 보여주게 되리라고 하면서 시적인 환자 인식 같아도 생각인데 지향성 관련된 19죠. 그리고 여기서 오랫동안 내, 너, 유 했으니까 이건 시적인 화자가 아니야. 묻는 거야 오히려 얘들한테. 그리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깨인 들판을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그럼 얘는 바로 이쪽과 관련돼야 되는 거야. 앞쪽에 얼음을 밟는다는 건 얼음 들판 앞에 나와 있는 구조가 통하지만, 근데 여기선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고 그걸 보여주게 됐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구름 뒤인 들판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심장한 게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거야. 새로운 인식이. 자, 여기서는 눈 오는 날이라는 텍스트인데, 이쯤에서 한번 얘기할게요. 나는 시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비유라고 말할 거야. 이 말은 했지 상상하지 마세요. 연상하세요. 시어 식구 계열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서 표출 포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어 식구 외우지 마세요. 지향성의 정서 판단의 기준이에요. 종류 지향성을 가지고 정서를 판단하세요.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난 남기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남겨주기를 바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남겨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가 텍스트 1연에서 2연 거쳐서 대상에 해당하는 제목 눈 쌓이고, 자, 값진 보람 빛나는 자랑 불사르고. 여기가 이제 또 이렇게 계열화되는 구역이 의미심장한 거지. 자, 보람 자랑을 불사르는 거야. 사라지는 쪽이지, 썩어가는 거야. 생겨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없어지지, 허망하지. 비연관성, 관련성으로 연상해라. 사라짐, 없어짐을 환기시키는 시어들이다. 그리고 외로움. 근데 눈발은 계속 쌓여. 근데 여기서부터 또 의미심장하죠. 고요해진대, 마음이. 그리고 니은 거쳐서 비의 야위기에는 절망이란 눈처럼 포근하거나. 오히려 절망이라고 하는 거, 얘는 포근하다고 느끼고 있어. 이것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만약에 비애가 절망에 가깝다 할지라도 얘는 이게 포근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럼 위쪽 사면 쪽에서 보람, 자랑과는 사뭇 다르지만 얘는 불사르고 썩어서 허망하고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여기서 절망은 오히려 포근하게 시적인 화자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 절대 암기하지 마. 시적인 화자의 인식과 태도, 생각을 포착하는 데 주력해요. 그리고 지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는 상대적으로 좀 노말에 유등재 보고 싶다. 지향성이 바로 첫 행에 나오잖아요. 그 조용한 눈물의 제의. 제의는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냥 의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디귿 거쳐서 따라간다. 근데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시어가 밑줄 친 디귿 부분에 나왔으니까 요 계열을 한번 또 가볼게. 자, 따라간다. 연상해봐. 두둥실 떠서 흘러간다. 멀어져 간다. 그리고 이르소서. 두둥실 떠서 흘러가서 멀어져 가서 이르소서. 그렇게 하는 등불 유등재를 보고 싶다. 이르소서. 물 위에 떠서 이르소서. 멀어져 가라. 극락으로. 물 위에 떠서 이르소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시적인 화자 리을은 나는 좋으리 정서를 드러내. 그리고 다시 이런 두 손 모아 빚는 극락의 이르소서는 여기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이걸 행을 갈았거든. 그러면 참고로 얘는 사람들이 비는 걸 수도 있고 시적인 화자 자신이 비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유등재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시적인 화자도 바람이 있는 거는 바람이 있다는 건 환기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나는 보고 싶다 이렇게. 오늘은 7강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부분에서 살짝 얘기했었던 시에서 핵심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난 비유다, 지향성,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서 어떤 텍스트를 만날든지 이걸 기준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길 바란다.
텍스트를 보는 연습을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어느 구역에서 선택지, 어느 구역에서 문제, 그리고 이게 연습이 되고 소위 말해서 보기를 읽으면 보기가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